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투교실 덕투쌤입니다. 지금 우리 덕투교실은 덕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16회에서는 경공매에서 기타 특수물권 1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경공매에서 기타 특수물권 2에 관한 얘기로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아직 우리 덕투교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빨간색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쉽고 간단한 부동산 특투 시리즈 일반 과정 경공매에서 다루어 보는 것으로 법정지상권, 유치권, 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아보았고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그 외 기타 특수물건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기타 특수물건에는 선순위 임차권,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압류, 분묘기지권, 대지권 미등기, 토지 별도 등기, 제시외 건물 등이 있다고 했지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분묘기지권에 있어서 분묘기지권이란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 풍수지리사상도 깊숙이 뿌리내려 조상을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묘지가 있는 땅은 주로 명당인데요. 묘지로 쓸 땅을 대충 고르는 사람은 없지요. 평생 동안 묘지의 위치를 고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풍수학에서는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을 가두고 물이 내려다 보이는 곳을 묘지로 쓰기에 명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땅을 주거지로 쓰면 어떨까요? 최고의 입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돌아가신 분들이 쓰고 있는 셈인데요. 어떤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큰 일을 앞두고 조상의 묘를 명당으로 이전했다는 이야기 자주 듣게 됩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이 살아있는 후손을 도와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묘지는 조상의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안주하는 경건한 곳으로 생각하고 자손들이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 타인들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처럼 묘지를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상할 수 없도록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의 성질을 갖는 일종의 물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 한번 분묘로 설치되면 이장하기도 어렵고 그 토지를 활용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가 경매로 나오면 하염없이 유찰되어 낙찰가가 바닥으로 추락하곤 합니다. 이런 심리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잘 활용하여 분묘기지권을 소멸시키고 이장이나 개장을 한다면 수익률은 상상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수익률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2001년 1월 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립 요건이나 설치 요건들이 까다로워졌다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투자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셈이 되는 것이지요. 분묘기지권의 4가지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권리이므로 성립 요건도 판례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후에는 성립 요건이 더 단순해지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첫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지상권과 비슷한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분묘를 설치한 시점에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승낙했다면 당사자 사이의 분묘 설치에 대한 합의나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게 됩니다. 평온한 점유는 점유자가 점유할 당시 평화롭고 안전한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는 공공연하게 내놓고 행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즉, 소유권 다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취득 시효를 인정하지만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 시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취득 시효형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설치자나 연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 이장 등의 특약 없이 토지만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리를 유추 적용한 것으로 분묘가 소재한 토지가 매매 등으로 처분된 시점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넷째, 분묘는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해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장례의 묘소, 즉 예비 분묘나 가묘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아 분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는 것, 즉 외형을 갖추지 않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골묘의 경우 봉분이 조성되어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만 봉분 없이 평장으로 되어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도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는데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겠고, 연고자가 있는 불법 묘지 개장 방법에 대해서, 또 무연고 묘지의 개장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면 좋겠고요. 분묘기지권의 소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 대지권 미등기, 토지 별도 등기, 제시 외 건물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친해지게 되면 알찬 수익이 뒤따라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지권 미등기란 실제 대지권이 있으나 지적 정리 등의 지연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완료되고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상당 기간 지체된 상태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감정평가서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었다면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아 건물 부분만 낙찰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낙찰 매수인은 대지 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 매수인은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므로 추가 부담 없이 대지 지분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지권 없음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지권 없음은 대지 지분이 아예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실무에서 대지권 없이 건물만 경매에 나온 때는 대지권 없음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감정평가서에 대지권에 대한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그 내막을 잘 알지 못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대지권이 없는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첫째,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둘째, 구분 건물 소유자가 대지 지분을 매입할 수 있으며, 셋째, 현재 시세로 건물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대지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대지권 없는 물건은 구분 건물 소유자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토지 소유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지권 없음의 건물 구분 소유자는 대지에 대한 점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대지권이 없어 대지 소유자가 건물 부분 매도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지 부분 소유자는 대지에 대한 점유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대지권 없음의 핵심은 대지권 등기 여부가 아니라 대지 사용권의 유무가 관건이라는 얘기지요. 실무에서는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아도 실제 대지 사용권이 존재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대지권 없음과 대지권 미등기의 구분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토지 별도 등기와 제시 외 건물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덕투교실 덕투를 위한 얘기 계속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덕투교실에 대한 많은 성원을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